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 바꾸는 한자 오늘 5번째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비하라, 예비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미래를 성공하게 만들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성공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는 반드시 이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이동의 역사를 통해서 한자 속도 여기에 담긴 의미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갇혀 있잖아요. 굉장히 바깥으로 나가고 싶죠. 이동하고 싶은 게 우리 본능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이동하다는 뜻, 가다는 뜻, 주입니다. 지금 달릴 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중국에서는 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글자를 보면 옛날에 사람이 탁 이렇게 걸어가면서 손을 확 휘저으면서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발지자가 더해져서 그것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겠죠. 가장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쉽고도 직접적인 방법은 뭐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갈행자입니다. 갈행자예요. 그래서 사거리를 그렸는데 이것이 사거리인 줄 잘 모르니까 중간에 발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갈행, 행자는 모두 가다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반쪽만 그리게 되면은 조금 글을 척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발지자를 붙이게 되면 우리 보통 책받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험시험 갈착. 그리고 윗부분을 줄이게 되면은 길게 글을 인. 이것이 214부수 중에서 3개, 여기 플러스 행까지 하면은 4개입니다. 모두가 가다는 거. 방금 사거리에서 발이 그려져 있는 이 모습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발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은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다른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수레입니다. 지금 지금은 이제 수레보다는 차로 쓰이기 때문에 차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보시면 그래 양쪽으로 지금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로로 원래 눕혀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중간 축이 가로축이 있고 굴대축이 있고 차축이죠, 그죠? 그다음 중간이 사람이 타는 차상이고 양쪽이 바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글자를 보면 훨씬 더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모습 외에 앞부분에 복잡한 장치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말하고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빌려가지고 말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이렇게 4마리를 동시에 붙여가지고 달립니다. 굉장히 빠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말이 굉장히 훈련된 말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조를 탁 맞춰서 동시에 힘을 가지고 속도도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만 늦어도 어떻게 돼요? 막 차가 뒤집어집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그린 거다. 그래서 이것이 상나라 때의 어떤 마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에 이제 발굴이 돼서 진시황릉 병마용경에서 나왔던 이 마차 모형. 이걸 통해서 진시황 때, 진나라 때 정도의 말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마차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로 치면 이것이 가장 복잡하고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지금도 자동차 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300개에서 400개의 부속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정교한 이런 마차입니다. 이것이 점점 발달돼 가지고 1886년에 동물의 힘이 아니라 어떤 기계의 힘을 빌려서 달리는 자동차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움직이는 차다 이 말이죠.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멋진 스포츠카까지 이렇게 이제 발달했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죠. 왜? 물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건너서 이동을 할 때 뭐가 필요할까? 바로 배입니다. 중국의 배는 굉장히 간단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배주자입니다. 배주자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과학사학자죠. 조셉 니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배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저선입니다. 밑이 평평해요. 우리가 지금 그리는 이런 배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배는 10cm 깊이의 물만 있어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대나무 짱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국의 특징적인,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동의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점점 발달해가지고 전기선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죠? 나중에 심지어는 대서양도 건너고, 태평양도 건너고, 지금은 뭐 유조선 이런 거 보면은 뭐 축구장 크기 뭐 4배만큼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상상을 넘어서는 이 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을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로 끝나나요? 사람이 날고 싶은 거예요. 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비행기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빗자는 보면은 나는 것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새, 날개짓 하는 이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비차라는 게, 아까 날비자에 우리 수레차, 차자를 넣어가지고, 나는 차였다, 이게. 그 임진왜란 때, 이게 실제로 사람을 태워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술을 가진 걸로 실제로 쓰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때 그 실학자일 때 이규경 선생이 쓴 오즈영문 장전상고라는 곳에 보면은, 영남의 어느 성에 왜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포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구출을 하기 위해서 이 우리 큰 연처럼 된 저 비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성 밖으로 나왔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것을 실용화하는데 우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용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서구에서 1900년대 그 라이트 형제죠, 그죠? 라이트 형제가 이걸 만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뭘 가지를 못해서 200m, 300m 가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가나요? 저 우주까지, 끝없는 우주까지 가는 어떤 이런 기술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의 이동의 욕구, 이것은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의 속도의 문제고, 또 하나는 배와 차와 비행기,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속도가 제일 관건인데, 한자에서 속도, 속은 그래요. 우리 속도 빠를 속자잖아요. 그죠? 빠르다는 속을 뭘로 그랬을까? 자, 이 속자가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는 아까 책받침 이동하다는 거하고, 나머지가 묶을 속자입니다. 묶어서 간다, 이런 게. 묶어서 가는 게 빠르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 복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복장이 전부 치마를 입었던 거예요. 치마를 입으니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묶는 방식이 나온 거예요. 왜? 말을 타거나. 그리고 이것은 아마 북방 이민족들의 그 복장이었던 것 같아요. 기마민족들이 말을 많이 타니까. 치마 입고 말 타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입는 이런 어떤 복장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것이 나중에 발달해서 뭐냐면 바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자의 속은 뭐냐면은 치마를 묶어서 바지로 만드는 거. 그래서 묶어서 가는 것. 그것이 빠르다는 이런 개념을 만들게 된 겁니다. 서구에서는 속도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스피드거든요. 스피드는 success, 성공이라는 뜻하고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묶어서 빨리 가는 거, 빨리 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속도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서구는 한층 더 나가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라는 것이 실제로 미래를 우리가 담보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정말 속도의 시대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 전쟁이 붙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 여러분들 가보면 제일 놀랄만한 게 그 넓은 전국이 300km씩 이상 되는 고속철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연구를 하고 있나요? 딥라이트. 일종의 이제 진공관 속에 넣어가지고 그 열차가 가는 시속 4,000km까지 갈 수 있는 이걸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북경에서 상해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어떤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비행기죠, 그죠? 비행기. 처음에 우리가 소리의 속도보다 빠른 거, 마하. 그게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근데 지금 전투기들이 점점점 발달을 해가지고 마하 5 이상, 이게 초음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미사일 이런 거 막 하다 보니까 마하 30 이상 되는, 심지어는 마하 35
5가 되는 거. 그러면 시속 43,000km가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북경에서 뉴욕까지 얼마나 걸릴까? 앞으로 2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속도 전쟁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속도 전쟁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5G입니다. 5G. 세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상용화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5G라는 것은 뭐예요?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무인 자율이나 모든 거에 응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자부를 가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발달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성공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동과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속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도 전쟁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화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